아파트 경비 일을 합니다. 24시간씩 격일제로 출근하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입니다. 관리업체에서는 매달 비번일 중 하루를 잡아 2시간씩 안전관리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교육은 관리소장이 주재하는데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교육받으려고 퇴근도 못하고 관리소장 기다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만약 교육을 안 받고 퇴근하면 엄청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가짜 서명도 하고 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 척 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에서는 경비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면서 안전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교육 시간은 임금이 없는 건가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가 받아야 할 교육이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그 교육 시간은 당연히 노동 시간입니다. 설사 교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소속 직원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미교육, 교양교육 또는 국가의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교육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동자가 참가할 의무가 있고 불참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질문에서 안전교육은 교육받지 않는 노동자 1명당 사업주에게 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노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교육받는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교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수당이 적법하게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는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병상) 규모의 병원 시설관리인입니다. 시설관리인은 총 5명이고 순번제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야간 당직을 섭니다. 병원에는 낮이든 밤이든 돌발 상황이 있고 시간 맞춰서 점검할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당직자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직자 업무가 주간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직날은 주간 근무를 마쳐도 저녁 6시에 퇴근 못하고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합니다. 그렇게 퇴근하면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할 때까지 비번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당직 퇴근한 비번일 하루치를 월급에서 빼지 않으면서 대신에 당직 근무 시간도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직 한 번에 당직 수당 3만 원을 줍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직을 연장 근무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직 업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에 있고 그 내용이나 노동 강도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이건 노동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논리는 당직, 일직, 숙직 등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당직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직날에는 퇴근하지 않고 연장 근무를 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과 비교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업무 중 대기시간도 원칙적으로 노동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대기시간이 노동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서 법적 다툼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툼을 대비해서
당직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과 동선, 돌발 상황의 빈도, 대응 행동 매뉴얼, 휴식을 취하는 장소와 시간, 휴식 중 방해 요소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업무와 관련된 일지, 동료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면 더 좋겠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제법 큰 고깃집에서 알바를 합니다. 오후 3시 출근해서 밤 9시 퇴근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손님이 적은 날에는 저더러 일찍 퇴근하라더니 조퇴시킨 시간만큼 월급도 적게 줍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을 정했는데 이렇게 일을 적게 시키고 함부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소위 알바 꺾기를 당하셨군요. 하지만 사장이 손님이 없다며 일찍 퇴근시켰더라도 그 시간만큼 질문자님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 책임 범위에 속하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휴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주도록 의무를 정했습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 총액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평균 낸 다음 그 70%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 70%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통상임금 100%보다 많다면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100% 중에서 더 적은 것을 휴업수당으로 줄 순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처럼 정기적, 일률적으로 꼬박꼬박 받는 임금인데 보통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시간의 수당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임금 단가입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일 못 시키면 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평균의 70% 또는 그 노동자의 임금 단가 100% 중에 하나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열 명 정도 직원이 일하는 작은 공장 사장입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 노동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뭘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노동자 5명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시간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연장 노동 주 12시간 제한, 이런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법정 주 40시간을 넘기는 노동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걸 정한 겁니다. 이때 첫째, 12시간 초과는 연장뿐 아니라 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점. 둘째,
임금 계산 시간이 아니라 실제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셋째, 대기 시간은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대기 시간 포함 일주 총 노동 시간에서 주 40시간을 뺐을 때 1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른 한편 소위 유연근무제라고 불리는 탄력시간제 또는 선택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법정 노동시간을 2주일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씩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 평균만 맞추면 실제로는 40시간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정한 시기에 연장을 12시간까지 시키면 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체 리듬의 불균형과 엄청난 단기 과로가 유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난, 인명보호, 설비 고장 등의 돌발 상황, 예측 어려운 대폭적 업무 증가 상황 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노동청에 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합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게 12시간을 초과한 기간을 합쳐서 1년 동안 2달이 넘을 경우에 노동자는 자진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장 12시간을 초과해서 법을 위반했더라도 노동시간 위반과 상관없이 임금은 일한 만큼 모두 법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이든 위법이든 주 52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 또는 심장의 혈관 질병으로 아프게 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대 근무, 예측 곤란한 업무 스케줄, 휴일 부족, 소음 등 열악한 작업 환경, 강도 높은 노동, 정신적 긴장이 따르는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가 평균 주 52시간 넘게 일하던 중 그 노동자에게 뇌심혈관 질병이 발병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장 컨베이어 라인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포장반에 남자 직원이 그만둔 뒤로 거기 사람이 부족하다며 나를 포장반에 넣었습니다. 포장반에는 박싱, 테이핑 말고도 포장된 무거운 박스를 올리고 내리고 들고 운반하고 또 라인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 몸을 움직여야 돼서 몸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말고 오전 오후에 쉬는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포장반이 쉬면 물건이 쌓여서 라인도 멈춘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만 줘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쉬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쉬는 시간을 중간에 1시간만 줘도 된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일하는 날은 중간에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딱 1시간만 줘도 법 위반은 아니란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노동법, 즉 산재를 예방하도록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에 따라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명령을 받게 되면 쉬는 시간을 더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인지는 다음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노동자 대표, 즉 과반수 노조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과반수 노조가 노동자 대표가 돼서 회사와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꾸려서 회사 안전보건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회사가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 참가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측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 환경이나 작업 조건이 개선되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짜리 휴게 시간을 넘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과 노동시간, 휴식시간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